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1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앞타바이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저점 이탈하면 바로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손절했습니다. 저점 이탈해서. 자, 앞타바이오는 어제 좀 뉴스가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 신약 물질이 인체 세포 실험에서 바이러스 억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치료제로서 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갭이 뜬 거거든요. 한 17% 떴는데 어제 터진 거래 대금을 3분 만에 훨씬 능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좀 만들어져서 한 번 더 아래로 하락을 했고, 저는 조금 요런 자리 이제 저점 만들 때 매수를 좀 했는데 좀 하락을 해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앞타바이오는 일단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체결이 됐네요. 자, 일단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봤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가 바로 좀 체결이 됐습니다. 그제 종가 무렵에다가 좀 걸어놨었거든요, 이 자리. 지금 방금 전에 체결이 됐어요. 56,000원인데 55,900원에 걸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시 10분에 55,900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좀 운이 좋게 좀 매도가 된 것 같아요. 뭐 뉴스가 떴나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요.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먼저 앞타바이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앞타바이오는 오늘 갭을 좀 띄우면서 한 17.19%가 상승 갭이 발생을 하면서 장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흔들다가 위쪽으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시초가에 좀 거래를 시작을 했다가 손절을 좀 했죠. 자, 어제 터진 이 거래대금, 장중 거래대금보다 분봉상의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월등하게 많이 터졌죠. 3분봉에서. 자, 그래서 저는 분봉상 움직임을 보다가 요 정도 이제 저 꼬리 만들고 장중에는 여기까지 꼬리가 만들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가를 이탈을 하면서 제가 바로 좀 손절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손절을 해서 손절 퍼센테이지는 한 1.5%, 수수료 포함해서 한 1.8%인가 1.9% 정도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저는 뭐 제가 생각한 원칙대로 대응을 해서 매매 후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을 만들더니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매수한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흔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왔다면 큰 또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한 3%에서 5%, 7%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아마 이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시가 부분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이봉에서 아마 이 조정 라인에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 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가 돌파 매매로 분봉상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손절이 나간 종목은 이런 자리가 나와도 좀 쉽게 손이 나가지가 않는 게 이 사람의 좀 심리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이 매매를 해왔지만 이렇게 손해가 난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사실 맞아요. 예,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응을 하고 돌파 매매가 나왔을 때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예, 손해 난 게 생각이 나고 여기서 또 매수했다가 손실이 나면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제가 이거를 그냥 보기만 했고 매수는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역시나 또 날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라도 만약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또 뭐 한 최소한 5% 8%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수익 창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지만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타바이오는 세력에 흔드는 이 구간을 제가 좀 견디질 못하고 자, 이 자리 이탈이 나올 때 손절을 해서 손실로 매매 마감을 했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자, 제가 앞타바이오 매매를 한 이유는 전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뉴스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뉴스를 좀 정리를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앞타바이오 당뇨 합병증 신약물질 인체세포 실험서 바이러스 억제 확인이라는 뉴스를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뉴스를 좀 취합한 게 있거든요. 자, 그 뉴스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예, 당뇨 합병증 신약물질 바이러스 억제를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앞타바이오 자사에서 이제 녹수라는 단백질 저해제 이런 물질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뉴스가 이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앞타바이오를 어제 저녁에 뽑아놨었고요. 오전에 재료 매매, 뉴스 매매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예, 아무 이유 없이 갭이 높이 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이유가 근거가 있었고 또 갭이 좀 높게 뜨긴 했어요. 갭이 한 뭐 10% 이하 부분 한 7%, 8%대권 중에 갭이 떴다면 제가 손절 폭을 조금 더 이 넓게 아마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좀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바랬던 자리는 한 요 정도 구간 위에서 갭이 뜨고 아래 꼬리 주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제 시가갭 매매 그런 모양을 좀 저는 시나리오를 짰었는데 얘가 좀 갭이 높게 뜬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손절로 마감이 됐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런 매매였습니다. 자, 앞타바이오는 이렇게 이제 매매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자리 매매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일봉상 돌파된 자리, 이 장대 항봉을 뽑아주던 4월 10일 날에 이 분봉상의 이 돌파 자리, 또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좀 잡은 겁니다. 그 자리는 요 자리죠. 53만 7천 원 자리고요. 오전에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는 강하게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에서 여기서 했나요? 아무튼 요 구간에서 이제 조금 아래쪽에서 샀죠. 그리고 뭐 살짝 흔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매도를 좀 일찍 걸어놨어요. 개인적인 볼일을 좀 보고 있다가 오후장에 와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상승이 나와서 56만 원 자리를 딱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중에 이거 55만 9천 원에다가 걸어놨었거든요. 정확하게 또 그거를 터치를 하고 매도가 잘 돼서 최고점에 매도가 됐습니다. 운이 좋게. 자, 그래서 뭐 일봉상 그 자리가 장대 항봉이 나오던 날의 종가 자리거든요. 55만 9천 원. 그래서 거기다 걸어놨는데 이게 또 체결이 운 좋게 돼서 수익이 또 잘 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매는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자리에서 또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향후에도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이렇게 진폭이 생기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은 또 뭐 매매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라. 자,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는 마쳤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 대웅제약하고 부광약품이었습니다. 대웅제약은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한 1,500억이 터지면서. 자, 이 종목은 파스테르라는 연구소하고 구충제 성분을 가지고 이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이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렘데시비르에 대비해서 40배 효능이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띄우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승이 나온 건 좋았어요. 이런 자리 돌파 나올 때도 매매해 볼 만한 이 돌파 자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매매는 하진 않았고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하락이 깊게 나오고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앞쪽에 이제 물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121선을 돌파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추세 우상향하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도 아니라서 관망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광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은 오늘 거래대금이 얘도 또 1조가 터졌습니다. 1조 800억인데요. 진짜 이 1조를 너무 우습게 터트리는 요즘 시장이 저는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정말 강력한 이슈, 강력한 상승 모멘텀 그런 게 있다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치료제하고 뭐 백신 이야기 나오는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터진다라는 게 저는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이 오늘 뉴스를 또 강하게 띄우면서 엄청나게 이 상승률을 뿜어냈어요. 자, 얘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레보비르라는 이 성분이 이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승인을 받은 부강약품이 됐어요. 자, 그 이슈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장중에 이제 뉴스를 띄우면서 뭐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뭐 매매할 자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 깨지는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진다면 뭐 투매 매매를 해볼 생각도 있었지만은 뭐 그러지 않았고요. 상한가에 들어간다면은 강하게 상한가 또 들어가는 무렵에 쫓아붙을까도 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던 종목인데 뭐 그냥 이러고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요. 자, 거래 대금이 일단 얘도 1조가 터졌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위치상으로 일봉상 위치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아래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요런 자리죠. 자, 요런 박스권을 만들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돌파가 나오는 요런 자리 있잖아요. 제가 요런 자리 매매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좀 굉장히 크게 흔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종목 매매 대응했다고 해도 매매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자리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음봉으로 크게 빼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변동폭을 크게 줬잖아요. 자, 여기서도 상한가 이후에 뭐 상한가 시가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또 흔드는 이런 진동폭을 준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운전하는 세력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세력의 특징을 과거에 뭐 짧은 기간이든 아니면 앞쪽에 좀 긴 기간이든 과거에 움직이는 이 종목의 차트 모양을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그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각 종목마다 시세를 주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시는데 이 과거의 모양들을 좀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지금 구간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3파동 구간이에요. 이렇게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3파동이 나왔죠. 자, 거래 대금으로도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파동, 이렇게 2파동, 자, 이렇게 3파동. 자, 추세와 파동이라는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 3파동 구간에서는 세력의 매수 평단도 뭐 대충 이 정도, 뭐 이 정도라고 봐도 이 자리는 언제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의 영상이.
자, 이 자리는 세력도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싶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조심을 해서,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정말 칼같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유념을 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아난티를 필두로 해서 아난티도 장중에는 거래대금이 무려 6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23%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뭐 얘도 역배열에 있고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분봉상으로는 정거장 매매 정도 해볼 수 있었겠네요. 요런 자리. 자, 요렇게. 자, 요 자리 돌파 나올 때 정확하게 여기 또 지지 주죠. 거래 터지는 모습 보이고. 자, 뭐 요 정도 해볼 만 했겠습니다만 저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 자, 그리고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일신석재, 푸른기술, 현대건설도 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자, 뭐 큰 상승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북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상승이 나온 이유는 북한의 현 상황을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좀 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대북 관련주들이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모멘텀이 생기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보고요. 좀 단발적인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은 오늘도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어제 월선을 깨면서 음봉을 좀 그리긴 했지만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음봉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단봉의 양봉을 그려주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가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코스피도 양봉을 그려주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좀 올라왔어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2조 원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또 더블 B 등급의 이 정크본드까지 회사채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이 강력한 재정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어떤 이런 상승 기조,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뭐 갑자기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악재가 나올 것도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이 기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내일 이제 총선을 치르잖아요. 자, 총선이 끝나고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 이번 주 이제 이틀의 거래일이 남아 있는데, 그 이틀의 거래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쪽으로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만들어갈 길이고, 자, 우리는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면 됩니다. 자, 내일 총선 선거 잘 하시고요. 휴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